지금 이현주 의원을 둘러싸고 이른바 사상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죄욱의 조블쇼에서 이현주 의원을 그 과거에 국민의힘이 있었을 때 한 강연 문제를 강연을 이제 문제 삼아 가지고 이현주 의원을 맹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정치적 배후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 여러분들도 감을 잡으셨을 거야. 진보 유튜브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털보 김어준을 정점으로 해서 진보 유튜브 카르텔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친목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단지 친목질의 수준이 아니에요. 친목질하고 카르텔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친목질은 예컨대 뭐 오창석이 어제 방송 드렸던 유시민한테 사과하는 거, 뭐 요런 정도는 친목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론가가 친목질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정도는 친목질인데, 카르텔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담합하는 거를 카르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친문 카르텔이 있다. 그래서 우연히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김어준이 봉지욱 기자가 봉지욱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현주를 공격하고, 또 매블쇼에 나가서 이현주를 공격하고, 또 그 외에 친문 방송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현주 의원의 과거지사를 폭로를 하면서 그 봉지욱에게 마이크를 주고, 이게 오더에 의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거야. 그러니까 김어준이 방송하는 걸 그냥 되새김질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에 김어준이 방송을 하면 김어준이 그 아젠다를 세팅해 놓으면은, 아젠다를 선점을 해 놓으면은 그 밑에 방송하는 뭐 여러 채널들이 그냥 편의적으로 김어준이 세팅해 놓은 그 아젠다를 따라서 방송 되새김질을 하면서 시청률 빼먹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저는 그동안은 보아왔는데, 이번에 이현주 의원과 또 그 외에 김민석 총리에 대한 공격, 또 이재명에 대한 공격 이런 것이 대단히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연히 김어준과 유사한 내용으로 방송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바퀴벌레 떼가 막 쏟아져 나오듯이 일사불란한 게 뭔가 지시에 의해서,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한, 저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그래서 그 이현주 의원에 대한 공격은 저는 유라이트가 아니죠. 이재명에 대한 공격하고 이게 같은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질적으로 권력투쟁이자 노선투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현주 의원을 공격하는 이유, 김병기 의원을 공격하는 이유,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유가 친문 세력들이 민주당의 당권을 재탈환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에서 권력투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 권력투쟁이 노선투쟁으로 표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노선투쟁으로 표출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친문 386 진영은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을 진보적 개혁정당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그 그룹들이 민주당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을 오른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친문 세력이 당을 탈환을 하려면 당의 방향성을 왼쪽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걸 대표하는 것이 조국의 쇄빙선 노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친명과 친문의 권력투쟁이 중도 보수와 쇄빙선의 노선투쟁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이현주와 이재명이 그 이재명의 노선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인물들인 거예요. 이현주는 당연히 중도 보수죠.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 자체가 중도 보수고, 국민의힘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 보수예요. 진보 성향은 아니잖아. 진보 성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재인의 민주당에서 친문들하고 사사건건 충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현주가 탈당을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조국 사태 때 의견 차이로 이현주가 탈당을 하게 돼요. 즉
친문들의 노선과 이현주의 노선은 약간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이현주가, 그랬던 이현주, 민주당의 비주류였던 중도 보수 이현주가 지금은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돼 있고 친명 진영을 대표하는 주류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이현주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현주를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뉴 이재명, 중도 보수가 민주당의 주류가 되는 거예요. 중도 보수가 민주당의 주류가 되면 조국, 정청래, 김어준과 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문 386 세력들, 민주당이 진보 개혁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걔네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뭐 선명한 뭐 진보 개혁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당원들이 그거에 별로 공감을 안 해. 야, 니네 뭐 말만 요란하지 제대로 개혁된 게 있어? 나는 이재명의 실용적, 중도적 실용주의로 갈 거야. 이래서 중도 실용 노선을 표방한 친명들이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죠? 지금 이제 1인 1표제까지 해놨잖아요. 1인 1표제까지 해놓은 마당이기 때문에 중도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친문 386의 설 자리는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본질이 권력투쟁이면서 동시에 노선투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고, 이현주를 꺾어야 되는 이유도 그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지금 친명 의원 중에 가장 당내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현주예요. 제가 김병주 원내대표를 마녀사냥할 때, 김병기 원내대표를 마녀사냥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병기가 친문의 구심점이다. 지금 원내 2인자니까, 원내대표니까, 민주당의 2인자잖아요. 그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김병기가 하고 있고, 김병기가 정청래를 계속 견제하기 때문에 그나마 당이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 근데 김병기가 날아가자마자 정청래가 뭘 합니까? 합당을 추진하잖아요. 그동안 정청래의 합당을 막고 있었던 건 김병기 원내대표예요. 그래서 그 김병기의 보좌관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김병기 마녀사냥해서, 저는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처럼 금이환영할 거라고 봐요. 금이환영할 거라고 봐. 오늘 뭐 지금 이틀째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은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어댄 것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바뀌겠죠. 그래서 권력 투쟁에 저는 희생자가, 그러니까 그 친문 쿠데타의 희생자가 김병기 원내대표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현주잖아. 이현주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 가장 선명하게 목소리를 낸 사람이 이현주 의원이고, 그 이현주 의원이 어쨌건 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당원들의 다수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지금 김어준이나 재욱이는 계속 이현주 의원을 공격을 하고 있지만은 합당이 무산됨으로써 이현주 의원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 이현주 의원은 그런 민주당 당원들을 뉴 이재명이라고 본인이 명명한 건 아니지만 그 뉴 이재명을 흡수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덕후에 가면은 이현주 의원을 퀸이라고 부르잖아요. 퀸 언주라고. 저는 봉지욱이 이현주를 지금 쟤네들이 마녀사냥하는 거, 그 다음에 봉지욱이 민주당 의원들이 리박스쿨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약을 팔잖아요. 그거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아요. 이현주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현주가 리박스쿨과 연관이 돼 있고 리박스쿨을 이용해서 민주당 당원들을 선동해가지고 그걸 뉴 이재명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래서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 이현주는 밀정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딴지 게시판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들이 나올걸요? 거기 가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이현주는 밀정이다. 그런 프레임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현주가 밀정이면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그 정치인들, 예컨대 이현주 의원뿐만 아니라 김사공 의원, 뭐 신용환 위원장, 그 다음에 허은하 지금 비서관, 이런 사람들 다 밀정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뉴라이트도 밀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도 보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밀정으로 몰아가지고 민주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코다리들 10만 마리만 우리가 포획을 해오면 코다리 10만 마리가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세력 구도가 바뀌어요. 이제 뉴 이재명, 올드 이재명, 즉 친명이 민주당의 주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앞으로 무슨 당대표 선거를 하건 무슨 뭐 국회의원 경선을 하건 지방선거 경선을 하건 중도 보수 성향의 친명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많아지면 쟤네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털어준이나 조어준이나 재욱이는 누군가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뉴 이재명이 민주당에 못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개딸들도 쫓아내고 뉴 이재명도 쫓아내서 털레반들 데리고 민주당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본질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런 현상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 관련 뉴스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도정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충북 경제는 2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며 자신이 위기를 돌파할 적임자라고 자처했습니다. 거침없는 경제, 빈틈없는 민생, 우리 충청북도를 완전히 새로운 충청북도로 달바꿈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같은 날 경쟁자인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예비후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 예비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당내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신 예비후보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신 예비후보가 민주당 당원들을 모욕했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정권에서 받은 직함이 그렇게 좋다면 박근혜 당으로 가십시오. 보수 정권의 수혜자였던 인물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민주당의 적자인 양 행동하는 것은 71년 민주당의 역사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새 후보가 협봉에 나선 건 그동안 여러 차례 당적을 바꿨던 신 예비후보의 정체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차지한 신 후보를 향한 나머지 주자들의 집중 견제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 예비후보가 사용한 경력은 그의 인생과 정치의 방향을 압축해 보여주는 정체성입니다. 이에 대해 신용환 예비후보는 당내 여론조사 규정상 6개월 이상 재직한 경력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벌어진 부득이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영입한 양자가 맞다며 자신의 정체성은 뚜렷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많은 고소고발 앞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민낯을 밝히기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왔습니다. 한편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새 후보는 신 예비후보를 향한 공동 대응과는 별개로 자신들 간의 단일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니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됩니까? 제가 아까 누차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죠. 신용환 부위원장은 윤석열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노영민 씨는 뭐 했어요? 윤석열 집권 기간 동안 그 노영민 씨는 뭐 했냐고.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노영민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준 사람 노영민 아니냐고. 그러고 나서 과연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신용환 부위원장이 보수 정권에 일한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노영민 씨가? 진짜 양심도 없는. 제가 저 친문들이 문바들이 뻔뻔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본인이 진짜 정계를 은퇴해도 역사의 심판과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노영민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결국은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뻔뻔하게 나와서 지금 신용환 위원장이 과거에 박근혜 정권에서 이랬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이게 이른바 사상 검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를 조어준이하고 죄우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주를 공격한 배경이 여기 있다라는 거야. 친명 인사들을 그야말로 혈통 논쟁을 하자는 거예요. 본인들은 친노, 친문, 우리는 성골이고, 친명은 친노, 친문의 피를 못 받은 뭐 서자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상욱 의원한테도 똑같은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울산시장 출마를 했는데 그 송철호 뭐 이런 사람들이 전 울산시장이 나는 친문 성골이다 이러면서 선거운동하면서 야 김상욱이는 밀정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돌려까는 거예요. 신용환 부위원장을 영입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또 지방시대 부위원장으로 임명까지 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박근혜의 손을 들어준 꼴밖에 더 됩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이재명 대통령님이 영입한 사람들, 이현주 의원도 마찬가지잖아.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에 영입을 한 거야. 그 다음에 허은하, 김용만, 김상욱, 이 사람들 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영입한 인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밀정 취급하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돌려까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현주 의원이 국민의힘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걸 모르고 이현주를 영입한 겁니까? 다 알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SNS에서도 이승만이 과도 있지만 공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쓰신 거 아니야. 이거는 정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돌려까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걸 앞장서고 있는 놈들이 누굽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조어준 죄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마치 누군가의 오더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오더를 누가 주겠어요, 지금? 노영민도 똑같은 소리하고, 김어준도 똑같은 얘기하고, 최욱이도 똑같은 얘기하고, 여기에 뭐 양정철 있는 거 아니에요? 닦아놓고?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양정철, 전해철, 그 삼철들 아니냐고. 양철들이지, 양철들. 그 뒤에 문재인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저는 죄우기는 그냥 잘 몰라가지고 개그맨 출신이라 아는 게 없어서 저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악랄하다라는 게 이현주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강연과 관련해서 팩트가 다르다라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자들한테 정정 보도를 안 하고 정정 방송을 안 하고 이현주가 우기고 있다고 끝까지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봉지욱이 이거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는 거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뻔히 아는데 봉지욱이 계속 방송 출연시켜주고 띄워주는 게 누굽니까? 김어준이하고 죄욱이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봉지욱이 지금 기자 자격이 있어요. 방송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건 사이버 레카 중에서도 가장 저질 사이버 레카예요 이거는. 그런데 계속 불러다가 띄워주고 있는 게 누굽니까? 죄욱이 아니야 죄욱이. 그럼 어디선가 오더를 받아서 얘네들이 판을 짜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현주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지금 최한욱TV 시청자 중에서도 가끔 그런 좀 덜 떨어진 분들이 나타나더라고. 뭐 이현주가 사과를 해야 된대. 아니 뭘 사과를 해요 그게. 사과를 할 거면 뭐 입당 때 사과를 하든지. 그리고 또 틀린 말도 아니고 본인 입장이 그런 거예요. 본인 입장이. 중도 보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아니 그건 문재인도 한 얘기 아닙니까? 그 이승만이 건국에 공이 있고 박정희가 산업화에 공이 있다. 이 얘기는 문재인도 한 얘기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 이 지금에 와서 시비를 거는 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겠냐고. 유독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싸운 사람이 이현주 아닙니까? 그 이현주 잡으려고 저놈들이 작전 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재욱이가 그렇게 역사관이 투철하고 진보 의식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이면은 왜 문재인을 안 불러? 그리고 정청래는 왜 안 불러요? 정청래 불러다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말하기도 싫다 그런 것도 다 한번 검증을 하지. 민주당 의원들 다 불러다가 역사관 검증 좀 하지 그래. 왜 이현주만 붙잡고 늘어지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은 김상욱은 문제가 없고 허은하는 문제가 없냐고. 다 파묘를 해봐 한번. 국민의힘 쪽에 있다 온 사람들은 다 파묘하면 그런 영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현주 것만 가지고 트집을 잡냐고요. 지금 재욱이도 파묘될 거예요. 우리 시민 수사대가 지금 열심히 파묘를 하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파묘된 영상을 한번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과거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과거에 가졌던 생각이 현재에 와서 바뀔 수도 있고요. 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후르니르님. 문재인도 사과 안 하는데 문조 털레유가 한 거 못 봤어요.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끌어내가지고 그걸 사상 검증하듯이 물고 늘어지면 거기에 안 걸려들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니 변희재도 저는 참 기가 막힌 게 재욱이가 변희재도 데려다 놓고 방송을 했잖아요. 변희재 씨도 데려다 놓고 방송을 했잖아. 근데 변희재 씨는 대놓고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본인 방송에서 얘기하는 사람이고, 저는 뭐 그걸 크게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늘 타도하는 데서 뭐 좌와 우가 손잡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본인은 변희재를 데려다가 변희재는 뭐 별 얘기 다 아는 사람 아니야. 데려다가 몇 년 동안 시청률 빼먹어 놓고 이제는 본인이 대단한 어떤 역사관, 대단한 어떤 뭐 진보관을 가지고 있는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양 그 뻔뻔스럽게 사기를 치는 게 저는 웃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번 이제 여러분들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런 그 잔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선명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이제 유권자들이니까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조어준이니 죄욱이니 이런 애들 가스라이팅 하는데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통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곧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 뭐 좀 짜증나지만은 쟤네들도 뭐 결국은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저렇게 저항을 하다가는 본인 방송들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면은 쟤들도 태세 전환할 거예요. 제가 볼 땐 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이미 뭐 김어준은 제가 볼 때는 막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시청률이야 잘 나와서 본인이 돈벌이 하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은 이제 김어준이 민주당에 대한 김어준의 영향력이 저는 급속히 감소를 했다라고 봐요. 지금 저만큼도 영향력이 없다고 봐요. 아무리 시청률이 많이 나와도 김어준의 말이 이제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단계로 들어갔다. 그리고 뭐 죄욱이가 뭐 그 겁 많은 놈이 지금 뭣도 모르고 이제 날뛰고 있는데 몇 대 쳐 맞으면은요. 그 누구나 계획은 있어요. 맞기 전까지는 맞아 보면은 이제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동안은 뭐 제가 재욱이는 별로 안 때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때리려고 그래요. 김어준은 이미 죽은 놈 같고 이제는 이제 재욱이를 좀 잡으면은 우리 진보 유튜브가 좀 평화가 오겠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뭐 하발이고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는 애들이고 결국은 뭐 적장을 때려잡으면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어준하고 그 다음에 재욱이 김어준은 이제 거의 뭐 죽은 목숨이고 재욱이만 좀 참교육 좀 시켜놓으면은 겁이 많아서 몇 대만 때리면 될 것 같아요. 몇 대만 때리면은 정신이 번쩍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손을 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당대표 선거죠. 그 지방선거 저 두 가지를 잘하면 된다고 봐요. 저의 전략적 판단은 뭐였냐면은 친문 패족을 하기 위해서 친문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와 당대표 선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요. 경기도를 탈환해야 돼요. 경기도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당대표가 된 이후에 김동연이 배신을 하면서 친문들한테 경기도를 뺏긴 상태예요, 지금. 경기도가 우리 게 아니야. 친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본거지에다가 족국이 문구기들이 알을 까놨어. 거기다 김동연이 알을 까놨어요. 완전 사기당한 거지 우리가. 뭐 대통령님도 참 뒤에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또 추미애를 친명 코스프레를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또 알을 깔라고 그래 친문들이. 그래서 경기도는 확실히 되찾아와야 된다. 우리가 다른 데는 다 줘도 경기도를 주면 안 돼요. 적어도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본거지로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준호 의원을 경기지사로 확실히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인천시장은 뭐 박찬대 의원이 이미 당선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고 정원호 구청장도 뭐 이재명 대통령 픽 이후에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확실히 친명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뭐 대통령께서 현실적인 카드로 정원호 구청장을 선택을 하신 거니까 본인 과거의 어떤 정치적 경력을 우리가 지금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원호를 이길 만한 그 친문을 잡을 만한 카드가 정원호밖에 없습니다. 뭐 대통령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원호는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고 본선에서 승산이 있기 때문에 한준호만 만약에 잡으면 친문들의 거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준호를 확실히 꽂아줘야 된다. 요거 하나고 다음 두 번째는 그죠. 제일 중요한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확실히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내면은 경기도에 한준호 꽂고 당대표에 김민석 꽂으면은 친문들은 거의 진압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진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친문 패족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와 당대표 선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실히 힘을 모아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꿔놔야 돼요.